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참석하신 총장님들 또 우리 부총장님들 교수님들 좀 말씀을 또 해주시면은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이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규제와 연관된 부분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유연한 교육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계속적인 아마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발표를 이제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2014년에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규제와 연관된 고등교육 혁신 신문고를 하나 만들자고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규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이 여론 또 특별히 우리 뭐 다양한 여러 교수 협의회 뭐 기사도 이번에 대학 신문에도 났던데요. 보니까 아까 우리 발표하시면서 이주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념의 함정이라 그러나요? 신념의 함정, 어떤 특정 계층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하여튼 저도 총장으로서 뭐 지자체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규제에 대한 법령들을 이야기하면 대학에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공재로서 국민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코멘트입니다. R&D와 연관된 아까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R&D 지원이 액수로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제가 그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R&D를 사업화하고 또 그것을 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특히 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간접비 비율을 좀 전향적으로 늘려가는 일들이 아까 마지막에 또 언급하셨지만은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한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특별히 저희가 그 등록금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희가 2010년부터 제가 이 그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8년이 130%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언론이나 여러 발표하는 분들이 그 1.5배를 그냥 단순히 더해가지고 사실은 한 10몇 프로로 하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100으로 해서 매년 1.5%를 이렇게 더해가는 식으로 이렇게 복리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한 130%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대학 재정에 거의 한 10년 동안 30% 이상이 기본적으로 투입되지 못한 것이 이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여러 총장님들이 하여튼 뭐 발표만 하시면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제 다 돈이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이 교육 혁신의 부분이 전향적인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의 그 비용이 등록금 수입 대비 7% 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평균 액수를 이렇게 대강 따져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그 늘어난 상황에서 더 추가해도 지금 앞서가는 나라들을 따라가기가 힘든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30% 이상이 늘어야 되는 재정인데도 그것을 메이크업을 7%밖에 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진행은 이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성익 총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제 그 식사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요.
또 정해진 그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지정 토론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김 총장님 그 자장 보시느라고 수고도 하셨는데요. 이게 아인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익 총장님께서 건배 제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기 네. 저는 제가 이걸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신문의 그 구호가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뭐 그 전에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만든 이야기인 줄 알고 막 그냥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제가 대학 경쟁력이 하면 여러분 국가 경쟁력이다, 그 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 발제를 맡으신 우리 총장님들 말씀과 그 또 지정 토론을 하신 우리 총장님 또 부총장님 교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지금 그 대학 신문에서 대교육과 공동으로 그 기획하고 있는 그 테마 그 기획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공동 기획 그 제목이 고등교육 혁신 골든 타임, 지금이 기회다, 이런 이제 연재로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총장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상당히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제국 총장님하고 정홍석 총장님께서 그 선진 혁신 대학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 부분도 또 지면을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더 널리 확산이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았고요. 또 우리 이원근 부총장님께서 현직에 재직하면서 그때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을 또 리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교육부가 노력은 하지만 또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에 직면하다 보면 교육부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에 대해서 나설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측면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터해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자유롭게 그 발제자나 또 토론자에 대해서 그 궁금한 점이 계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규제 샌드박스의 그 실무적인 그러한 그 일을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 때 어떠한 것이 가장 어려웠고 또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여기서 더 보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교육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이 부분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총장님들이 또 해안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우리 정홍섭 총장님. 대학에 대해서 자율성, 헌법이 규정한 가치이긴 합니다만, 뭐 자율성 준다 하면서 점점 갈수록 규제가 굉장히 심해져가는. 뭐 최근 일종 우리 평가도 상당 부분 많이 규제죠, 따지면. 또 최근 강사법도 사실 규제죠. 제가 아까 말 교양과목 개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처럼 이공계 중심이나 뭐 실용학문 중심 대학이 제일 약점이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교양을 심어줄 교수가 없다입니다. 그럼 그 교양 과목에 그걸 보충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강사를 다 써야 됩니다. 교양 과목은 개편해야 되고 강사 늘리면 현실적으로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인데다가 이게 강사법이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뭐 3년간 계속 해라. 강사 함중 과목은 뭐 이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뺏을 수가 없다. 신규 교양을 쓰더라도 그 과목 그냥 유지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이 심각한 규제로 막혀서 이게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근데 왜 이런 게 자꾸 생기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그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회 많은 부분이 우리 대학을 기득권자로 봐요. 뭐 우선 대학은 엘리트 교육이니까 지 출사로 간 건데 뭐 국가가 세금 내서 보태줄 거냐 하는 그런 생각. 이제 대학 교육이 이제 뭐 엘리트 교육이 아니거든요. 보편 교육이 됐고. 그다음에 특히 사립대학에서는 사립대학은 도둑놈이다. 돈 주면 떼먹는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어서 뭐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니 정치권이 자꾸 그런 데 규제를 내놓는 거죠. 그 이혼입법 중에 상당히 그런 게 많죠. 이제 결국 그게 물론 우리 사립대학 같은 경우도 뭐 흔히 하는 말로 마이못 아이가 뭐 이런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투명해지고 했고 그런 게 또 불가능한 시대까지 왔는데도 그것 때문에 대학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가 등록금을 좀 자율화시킨다는 걸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문제는 이게 어느 한쪽의 소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정부장도 못해요. 그거 풀어줬다 그냥 표 떨어진다 소리도 다 들으니까 빨리 여론 확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대학 신문이 열심히 또 잘 내주고 계십니다만은 일간지 같은 데서도 이런 부분에 부지런히 기고도 하고 또 대기업 차원에서 또 뭐 기업 기사를 내기 위해서 대학 신문뿐 아니라 유산 중앙제도 좀 이런 기회가 나가도록 좀 애도 써주고 해야 되고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도 총장님 비롯해 대학 교수님이 분명히 이 문제가 짚고 지금은 다르다. 엄청나게 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자꾸 옛날 생각의 사고방이 있다가는 전체가 죽죠. 미래 가다가 제가 볼 때는 이 대학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문 후속세도 다 끊길 것 같고요. 그 뭐 대학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잘 하려는 교육 내용이 개혁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 없어 손 들어버리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남을 것 같아요. 움직이면 돈이 되니까 가만히 있고 돈 아껴두다가 앞으로 이제 준비시키는 게 훨씬 더 덕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국고사만 하더라도 많이 따오면요 따올수록 손해예요. 안 따올 수 없고 그걸 많이 가지고 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시설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장학금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교육의 질은 높아지는데 대학은 금방 할 일만 하니까 사람도 써야 되고 뭐 인건비 전혀 못 쓰게 하니까 그에 대한 부담 늘어나고 그 국고 사업 자금을 쓰는 곳과 안 쓰는 곳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그게 학내의 갈등으로 존재하고 뭐 이런 문제도 심각한 딜레마가 많아요. 이걸 좀 우선 뭐 정부에 대한 요구도 중요하지만 대국민들의 홍보 활동이나 여론조성 활동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들 대학에서 노동자를 굉장히 세더라고 가니까요. 노동자하고 1년쯤 싸워가지고 결국 제가 좀 뭐 중심을 잡았고 이제는 노사 상생 구도로 바뀌었습니다만 주장이 그래요. 아니 뭐 펑펑 돈 쓰면서 왜 월급 안 올려주나? 누가 돈을 펑펑 쓰는데? 가만히 국어사업 부분이에요. 그중 꽤 여유가 많거든요. 고급 기자 사주기도 하고 뭐 학생들 해외 연수 보내고 뭐 교수들 출장도 자주 하고 그런데 학생은 돈 없다고 월급만 해주고 이 총장이 떼먹는 겁다. 이런 식의 의식들을 갖고 있어서 참 갑갑합니다.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학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이상 이렇게 자꾸 대학을 과거의 눈으로 보다가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 있다는 여론전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신문도 계속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네. 또 다른 뭐 말씀 없으실까요? 이주연 교수님, 지금 우리 정 총장님 말씀하신 거에 토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발표하실 때 세계 혁신대학의 공통점 관계 보니까 그 세 가지가 공통사가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과 개방성이다. 그 세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과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그런 세 가지 측면을 저해하는 제도를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아이디어를 낼 필요성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 하다 보면 상세한 내용은
상세 내용을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교육 혁신 관계, 연구 개발 관계, 산업 협력부터 세서 나뉘잖아요. 그런 세 가지 측면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서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오늘 얘기 들은 것이 노량진에 고시학원 있잖아요. 이게 네. 결국 이제 온라인 쪽에 뭐 교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노량진의 고시학원 강사들의 일자리가 쓸 곳이 없다. 그런 거 기사를 봤거든요. 결국 대학도 결국 이제 이와 같이 자율성 다양화 개방하면은 많은 변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이주연 교수님이 자율성, 개방성, 이제 다양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총장님들이 이제 가장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미네르바 대학도 없고 에콜 42도 말씀을 하시고 아까 장 총장이 말씀하신 24시간 그렇게 오픈해서 하는 이제 그 대학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규제 샌드박스 할 적에 교육 파트도 들어갔었죠. 우리 그 이주연 교수님 그 규제 샌드박스 위원회 할 때 그때 기억나는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교육 관련해서 이런 좀 혁신적인 대학들처럼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렇게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아, 교육적인 부분이 빠졌는가요? 예, 다음 이원, 예, 우리 박명수 총장님, 예. 예, 저는 우리 삼육대 총장님하고 좀 고민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종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이기 때문에 원광대학교는 이제 원불교라는 그런 그 어떤 인성이나 도덕성 또는 어떤 타자에 대한 배려 이런 가치를 저희는 이제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실제로 한 6개월째 이제 접어들어서 보니까요. 수많은 이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죠. 저희는 뭐 67개 학과에 2만 명 재학생에 이제 교직원 병원까지 하면 3천 명 하니까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속에서 이제 뭔가 어떤 그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쭙고자 싶은 것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하려고 할 때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면 1차 혁명 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수님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 교수들은 이제 앞서가고 있고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의 격차 또 심지어는 이제 그 보면은 이해관계의 어떤 충돌 이런 속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그러나 이념이니까 조화를 시킬 거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근본적 고민이. 근데 안성진 우리 이사장님이 그 제시해 준 내용에 보면 500대 기업이 인재 채용의 첫 번째 기준을 도덕성 인성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려고 할 때 대학은 그 도덕성 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구현해야 될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뭐 아마 낡은 시대의 도덕성 인성이 아닐 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도덕성 인성일 텐데 이걸 제대로 이제 학생들에게 체화시켜준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과제일 거라고 봐지는데 저는 오늘 이제 5분 발제 토론을 들으면서 기업은 그렇게 요구하는데 왜 여기서는 혁신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올까 하는 이제 첫 번째 근본적 저 자신에게 던지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화두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동명대 총장님께 저는 이제 6개월째인데요. 그런 혁신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단계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또 조정하고 타협시키고 그래서 그런 그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우리 정 총장님 나름의 어떤 좀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그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좀 타산지석이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대학에 와서 여러 가지 계획을 이끌어가도 막 힘들어하고 많이 지체하면서도 그냥 또 따라오고 하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저는 총무장이 아주 철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위적 통제는 안 되고요. 예, 제가 노동조합이 제가 오니까 처음부터 저 신임 총장 버르장머리 좀 고치자, 이렇게 좀 죽이자 이렇게 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가지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이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노조를 이긴다고 해서 내 월급을 줄 사람도 없다. 여러분 왜 나를 이기려고 하느냐? 나는 이길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뺏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내가 뭐 동대학 총장 해가지고 부자 될 생각도 없고, 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제가 47년생이거든요. 왔으니까 총장 하면 더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여기 주어진 거 내 열심히 해서 동맹 발전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돈을 얹으면 큰 보람을 삼는데, 그거 뺏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거 뺏으면 여러분 미래를 뺏어가는 건데, 그건 투쟁 대상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한 8개월쯤 싸우니까 조금씩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이제 뺏을 게 없으니까 싸워 이길 것도 없다. 뭐 그래서 조금 지치기 시작하고 학교 여론들이 밀어주기 시작하고 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죠. 뭐 누가 이기고 지고 해결된 게 아니라 상생구조로 자연스럽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런 걸 돌파하면서 제가 얻은 큰 게 교수 사회는 위력시가 된 거예요. 제 총장 못 건드린다. 근데 그런 게 하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마 교육개혁도 그런 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피곤한 게 보이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보상도 못 해주고 덜덜 뽑기만 하니까 저 피로도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덤빌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아직 저도 숙제입니다. 아마 제발 제 임기까지는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리더십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철저한 원칙, 그리고 소위 말하면 절대로 건수 안 잡히는 투명성, 준법, 경영, 도덕성,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귀중한 그 말씀 감사합니다. 이현묵 총장님. 네. 예, 저는 그냥 제 경험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지난 2015년도에 총장직을 끝내고 미국의 루이지아나 대학에서 1년 동안 연구년을 보냈는데요. 그쪽 대학에 이제 자매 대학이라 총장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1년 동안 학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많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주립대학인데 주정부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또 연구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이제 대학에 집중돼서 이제 들어가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는데 딱 2시간에 끝나더라고요. 2시간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어느 총장님께서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이 주정부에서 대학에 가서 총장 관사가 크니까 감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그 현실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딱 2시간 죄송스럽게 보고 가더라고요. 그러는 걸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면에는 보니까 제도가 회계감사가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랜트 베이스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회계제도나 이런 예산 지원하는 게 모든 게 굉장히 대학에서 쓰기 편리하게 대학 특성에 맞도록 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교수님들이 연구 열심히 하는 교수님들이 지금 감옥에 간 지가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랜트로 해주겠다고 한 게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많은 연구 열심히 하는 교수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게 지금 회계감사에 걸릴까 봐요. 이게 같이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가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아까 4차 산업혁명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가 아마 4차 산업혁명 소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학 경쟁력 아까 47위에서 49위로 떨어졌다 그랬나요? 49위에서 50, 예. 지금 그게 왜 그런가라는 걸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어떤 대학의 다양성이나 아까 뭐 개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국제적으로 뒤집니다, 우리가. 또 지금 이 교육 혁신이 가장 현장에서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의외로 교수님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대학의 학생들을 위해서 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이제 뭐 대학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수님들의 혁신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런 교육 저 패러다임을 어떻게 교수님들이 따라가겠어요? 이 교수님들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지원이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틀렉이라고 저는 봐요. 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들의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그게 돈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교사가 되면 별거 다 배웠으니 더 이상 별거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의식을 깨줘야 되거든요. 제가 전임교에 있을 때 아마 대한민국에 한 서너 번째로 CTL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수를 채용했는데 교수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거부를 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교수를 채용한다고. 제가 6개월 동안 교수를 설득해서 다시 그분을 이제 6개월 뒤에 지원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좀 그런 면에서 좀 과감히 좀 총장님들도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될 때는 되게 이번에 아까 학생들에게 전부 다 코딩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수들에게 전부 다 소프트웨어 교육 다 시킵니다. 뭐 경영을 하든 뭐 디자인을 하든 그래야 이 시대에 융합교육을 할 수 있지 않냐. 다 했는데 지금까지 한꺼번에 다 할 우리 인프라가 없으니까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는 지금부터 한 50%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기는 싫어하는데 막상 억지로 더 갖다 놓으면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좀 돈의 문제도 있지만은 총장님들이 교수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이 안 바뀌어요. 교수가 뭘 또 누구한테 배우냐. 자기 전공 분야에는 전문가지만은 가르치는 방법도 모르고 평가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 답답한 게 한두 개 아니거든요. 예. 우리 신 총장님. 저는 아까 정홍석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요, 사실은 되게 좀 감동적이었다 그럴까, 좀 놀라운 이런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평택대는 사실은
자율개선대학에다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져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동명대학은 잘 하고 있는데도 위기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을 때 오히려 너무 안주하고 또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홍석 총장님은 잘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이렇게 큰 혁신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사실은 전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아까 그 박맹수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연구년 그러면 그러니까 교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냥 뭐 1년 공부한다든지 또 옛날 같으면 가서 운동한다든지 이러고 왔는데 이거를 산업체에 가서 R&D 쪽으로 본인이 또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대단히 다양성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수들한테는 대단한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못 살겠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끝까지 갖고 가시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대단히 드라이브를 거셨는데 이런 추진력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봤을 때 제가 이제 배우고 싶은 것들 중에 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보면 멘토링 하면 그거 그냥 보통 한 1, 2년 그 저학년에서 끝나고 마는데 멘토링 프로그램을 8단계까지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 대단히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 총장님께서 교육 심리학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더 이제 교육 혁신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동명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특별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갖고 오게 된 건지 그게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무연구처장이랑 같이 왔는데요. 벤치마킹을 저희가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적 부분이 꽤 작용했을 겁니다. 늦게 졸업한 대학이고 또 아까 보다시피 그 소위 산업대학으로 출발했다 보니까 대학을 위기고 시원찮은 대학들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꽁지 아니냐 하는 위기감을 구성원들이 바짝 느낀 게 아마 큰 일종의 힘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실시사업 그시하면서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한 것도 우리한테 큰 기회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다가 약점이 아니고 강점이더라고요. 예, 그게 오히려 위기의식을 자극을 했고 우리 교수님들이 합니다. 개국 이래 한 번도 위기라는 얘기를 안 들어본 적이 없다. 안 들은 적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못 닥지 않는다. 이제 그만해라 해요. 그래서 2달 동안 잘했다 했습니다. 그러고 잘했는데 생각해보니 걱정이 된다 이래 했습니다. 사실 그 우리 동서대학 장재욱 교수 총장님 저희들 때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 라이벌 관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 우리 대학은 자율형대가 되었고 저는 뭐 동서대학이 대단히 혁신하거든요. 그 영양강화대로 갈 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영양이 되었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또 부활에 올라왔거든요. 옆에 우리 이쪽 옆에 있는 계양대학도 정량지표에서 1등입니다. 부산 경남 1인데 그게 또 영양강화대학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두 대학을 지금 보면요. 야, 진짜 위기가 기후가 위기구나. 동서대학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 딱 위기 때문에 딱 단결해서 뭐 일찍 소리가 안 나옵니다. 뭐 바뀌고 있고요. 해양대학도 그 국립대학의 그 특수한 그 철밥통 정신 한방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부활에 올라왔었죠. 늘 그런 것 같아요. 위기는 바로 기회로 이어지고 기회는 바로 위기로 이어지는데 있을 때 잘해. 잘 나갈 때 조심해. 뭐 그게 제 슬로건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제로에서 시작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앞으로 못 될 일이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고 못 된다는 건 잘 될 일이 더 많이 남았다는 거니까 뭐 일비하지 마자.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안 됐을 때 포기하지 말자. 뭐 그렇게 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절대 그 자율영역이 안 됐다고
기념할 거 없습니다. 그게 훨씬 큰 에너지를 모으는 작용을 합니다. 네. 네. 네, 우리 대구대 김상우 총장. 예, 저기 오랜만에 왔습니다. 또 6차 때도 못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여러 총장님들 걱정 많이 하시고 또 혁신을 얘기해서 저도 혁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혁신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개혁이란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총장님들하고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은 4월 26일 날 25년 만에 재단 정상화가 돼서 이제 정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들어온 거죠. 저희는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그냥 저희끼리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대학으로 또 특성화된 대학으로 나름 발전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총장도 물론 직선으로 뽑고요, 구성원이 학장도 다 직선으로 뽑습니다. 학장들한테 제가 최근에 내린 그 지시는 마음에 드는 학과장 추천하라는 거였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 학과장이니까 추천하라 그러니까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입장 어렵다고. 그러면 학장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학과장도 추천 못할 정도면 학장을 왜 하냐. 사범대 평가한다고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하길래 사범대 평가는 학장님이 걱정하시라. 내가 걱정하면 사대 학장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제가 드렸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뭐랄까 좀 평화로울 때 정부의 존재를 모르듯이 학과나 교수님들도 총장의 존재를 모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부를 많이 탓하지만 사실 학과가 발전하는데 항상 탓하는 건 본부거든요. 학과 중심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총장 선거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과연 자유화, 특성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교육부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돌이켜서 우리 학과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학과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만 한 5개 정도의 학과 간담회가 있는데 총장이 모든 걸 결정하면 그 대학은 망한다. 그래서 모든 혁신적인 특성화된 부분에서 학과에서 의견을 내고 총장은 그걸 서포트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요.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총장이 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형평성은 없다. 이제 차별대우다. 그래서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조금씩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고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대학 교수로서 30년 경험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말은 원래 좋아했던 말이 아닙니다. 본립도생. 기본이 바로 서면 나머지 길은 자연 열린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교육이 잘 되면 어려운 시기, 학령인구 감소 뭐 이런 거 다 걱정할 필요 없다. 편법은 필요 없고 본질에 충실하자. 그래서 혁신적인 부분도 우리 교육에서 학과가 교육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가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1차 그리고 5차 때 여러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시고 총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제가 이제 몸에 배야 또 우리 그 보직자나 학과장한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진우 부총장님. 예, 전 당국대학 교학부총장입니다. 후반부에 논의가 됐던 그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말씀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안성진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말씀 중에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이제 대학이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 대학은 우선 저희 대학 생각이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평생 교육이나 재직자 교육 쪽으로 눈길을 좀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이거는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있었던 그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에서 저희들이 그 제안했던 내용인데 그 유니티라는 그 저희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유니티라는 건 유니버시티하고 이제 인피니티 모델인데 그 이제 대학하고 이제 재직자 교육이 이게 되게 그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이제 이게 대학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이 이제 이제 직장에 가서 이제 발전하는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돌리고 이제 그다음에 직장에서 들어온 사람이 다시 이제 대학 교육이 이제 그 직장 재직자 교육이 대학 교육에서 발전하는 게 재직자 교육으로 들어가고 다시 재직자 교육에서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게 교육 대학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한 이제 반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이제 그런 모델이고요. 이제 그걸 하나의 그냥 예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학이 그 재직자 교육이나 평생 교육의 어떤 하나의 대학 나름대로 특성화된 모델을 개발을 해서 나가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의 재정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대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김태현 부총장. 예. 지금 오늘 참석하신 우리 총장님, 부총장님 다 한 말씀씩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혁신 교육이고 규제 혁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각 대학의 경험 또 총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8분입니다. 아주 굉장히 우리 김 총장님께서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해진 7시 안에 우리가 식사까지 모두 마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의가 됐습니다. 오늘 하여튼 열띠게 토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또 질문해 주신 우리 총장님들, 부총장님들 감사드리고요. 6월 13일 이제 국회에서 그날 그 국회의장님이 꼭 참석하신다 그랬거든요. 사랑제에.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또 교육부에뿐만 아니라 국회에 우리가 건의드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6차 컨퍼런스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5차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